자, 우리가 드디어 한글 맞춤법을 한번 쭉 다 훑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표준어 사정 원칙으로 갈 건데요. 얘도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총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표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참 마음에 안 듭니다. 표준어를 쓰면 교양이 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표준어를 안 쓰면 그럼 교양이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별로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어쨌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두루 쓴다라는 거죠. 현대 서울말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쭉 한번 이제 밑에 가서 보면, 자, 사회적 기준으로 표준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문 지식, 사회생활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를 뜻한다라는 거.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사회적 품위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양 사람도 비속어, 뭐 은어 이런 걸 쓸 수 있으므로 표준의 사회적 기준은 상당히 느슨하다. 그렇죠? 그러나 비속어, 은어 등 표준어이긴 하되 언어에 있어서 어긋난 말들이다라는 거죠. 언어 예절에서 어긋나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을 비속어들은 자제해라. 두 번째 이제 시대적 기준. 자,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현대의 언어를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현대는 단순하게 현재란 뜻이 아니고요. 역사적 흐름에서 이제 현재와 같은 구획이 있는 시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넓게 본 거죠. 그래서 다른 사회적, 경제적 시대 구분과는 달리 언어 사용에서 현대를 구분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의 개념 좀 모호하긴 해요. 자, 그럼 이제 지역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서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표준어라는 것은 이제 공용어의 이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죠? 그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지역방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어의 조건으로 서울말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서울말이 다 모두 다 표준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는 말도 방언으로 치자면 중부 방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의 방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라도도 방언이 있죠? 강원도도 그 방언이 있습니다. 그죠? 충청도도 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부권,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이쪽이 이제 중부 방언 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가 서울이다 보니까, 그죠? 서울이다 보니까 중부 방언을 표준어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밑에 거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표준어의 뭐 실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고,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해서 외래어 표기법, 그쵸? 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해서 외래어 표기법을 따로 만든다.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발음 변에 따른 표준어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발음이 지금 보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음과 모음의 발음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길이가 막 줄어드는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반영을 해서 이 표준어를 이제 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가 계속 지금 갱신이 돼요. 계속. 그래서 그 국립국어는 이제 표준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수정 내용 이렇게, 그죠? 수정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3, 4분기 뭐 4, 4분기 수정 내용들이 있어요. 계속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틀린 말이 지금은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계속 그 찾는 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합격을 여러분들 인생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걸고 있는데 사전 찾는 거를 귀찮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귀찮으면 안 되니까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기를 바라요. 그렇죠?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고 꿈을 이룬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버티시고 사전 찾는 거 저도 찾아요.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좀 감수를 해야 한다라는 거.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부는 절대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이 들어야 뇌에 더 잘 남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1절 자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합격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파이팅을 한번 하고, 그죠? 자, 자음. 제 3항으로 한번 갑시다. 1항하고 2항은 별거 없었어요. 그죠?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센 소리. 거센 소리는 피카 슈털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이제 왜 V가 나와? 그죠? 추, 털. 그죠? 얘네들이 거센 소리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자, 계속 밑에 걸 한번 볼까요? 자, 사망은 예사소리나 된소리가 거센 소리로 변한 경우이다. 그러니까 거센 소리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꽃이나 끈아풀 등은 이 표준어 규정이 공표되기 전에 이미 일반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점에서 이제 여기 예시한 여휘는 이미 뿌리내리는 형태를 그냥 인정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나발꽃, 나팔꽃이 그렇죠? 나발꽃, 나팔꽃이 있는데 나발꽃이 나팔꽃으로 바뀌었으나 모든 나발을 나팔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꽃은 됐는데 나발을 나팔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의미의 이제 나팔이 있고요. 그렇죠? 자, 노쇠로 긴 대롱처럼 만든 전통 관악기가 있습니다. 전통 관악기 안에 나발도 인정이 돼요. 그렇죠? 나발도 있어요. 그리고 나팔바지, 나팔관, 나팔, 그렇죠? 그다음에 나발 이런 것도서 구별되어 쓰이기 때문에 나팔과 나발은 둘 다 표준어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삭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그렇죠? 고양이의 준말인 괭이. 그죠? 고양이 주면 괭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합한 살쾡이가 있어요. 살쾡이. 그죠? 살괭이. 괭이가 아니죠. 살괭이. 미안합니다. 자, 표준법에 따라 삭괭이. 그죠? 왜냐면 이건 삭이니까 기억이고, 그쵸? 기억 뒤에서 이 기억이 된소리로 바뀌죠. 받침에 비읍 디귿 기억이 있고 뒤에 예사소리가 있으면 그죠? 걔네들이 된소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경음화가 일어나야 돼요. 확인.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 발음은 여기 보세요. 살쾡이로 발음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발음이 살쾡이니까 살쾡이를 표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삭괭이를 그죠? 삭괭이를 표준으로 삼지 않고 발음을 살쾡이라고 하니까 살쾡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삭도 표준어예요. 그쵸? 자, 이제 칸이라는 것이 있고 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 다 한자가 요거예요. 사이간자를 써요. 자, 그래서 칸이라는 것은 이제 공간의 구획을 나타내고 간은 굳어진 한자 속에서 공간으로서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이때 이제 전미사처럼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칸, 한 칸, 그렇죠? 비어있는 칸 할 때는 칸이에요. 근데 이제 한자어의 초가 3칸이 아니라 소가 3간, 뒷간, 마구간, 방간, 외양간, 부죽간, 헛간 할 때는 간. 이때는 뭐라고요? 굳어진 한자어. 그렇죠? 얘네들은 굳어진 한자어다. 이해됐나요? 얘네들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시절 계속 봤던 것들이라 어렵지는 않은 거죠. 자, 털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질문. 제 털이일까요? 제 떨이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자, 털다는요, 달려있는 것, 붙어있는 것 따위가 떨어지게 흔들거나 치거나 한다는 뜻으로 있습니다. 자, 달려있는 것, 붙어있는 것, 이런 걸 떨어지게
흔들거나 치거나 한다. 자, 주로 옷, 이불 등과 같이 먼지 따위가 붙어있는 대상이에요. 먼지가 붙어있는 대상을 목적으로 쳐요. 그러니까 이불을 털고 옷을 터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반면 이제 떨다가 있습니다. 떨다. 자, 얘도 달려있거나 붙어있는 것이요. 얘는 쳐서 떼어낸다예요. 앞에서는 뭐였어요? 앞에서는 붙어있는 걸 떨어지게 흔들거나 치거나 하는 거예요. 흔들거나 떨어지게 흔들거나 치는 거예요. 흔들거나 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쳐서 떼어내는 겁니다. 쳐서 떼어내는 거. 그래서 먼지, 재 등과 같이 떨어져 나가는 대상. 목적을 칩니다. 자, 그러면 재, 떨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재를 떠는 거니까. 먼지를 떠는 거니까 먼지, 떨이가 올바른 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예문을 기억하는 게 뭐야? 먼지를 떨기 위해 옷을 털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것들 하나 이제쯤은 예문으로 외우고 있으면 떨다와 털다를 구별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자, 근데 그러나라는 거, 그러나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나 재물이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유사한 의미로도 쓰인다. 털다는 남이 가진 재물을 몽땅 빼앗거나 그것이 보관된 장소를 모조리 뒤져 훔치다를, 떨다는 남에게서 재물을 모조리 훔치거나 빼앗다를 뜻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냐면 요렇게, 그쵸? 요 앞부분, 남이 가진 재물을 몽땅 빼앗거나, 그래서 남에게서 재물을 모조리 훔치거나 빼앗다. 그쵸?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뒤져서 훔치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사해요, 의미가. 그쵸? 자, 그 다음 다만 먹다와 결합했을 때, 합성어로 쓸 때는 떨어먹다가 아니라 털어먹다야. 먹다와. 이해되죠? 얘는 털어먹다. 그러니까 얘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 털어먹다. 털어먹다. 그죠? 그럼 다시 앞부분에 가서 예문을 한번 보면 나팔꽃이 나발꽃, 그러니까 나발꽃이 나팔꽃으로 그죠? 바뀐 거고 지금 받침 키역, 그죠? 키역이 이렇게 있죠. 동력, 들력, 새벽력, 동들력, 그죠? 그래서 요 키역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부엌도 당연히 키역을 살린 거고 살괭이, 그죠? 삭하고 괭이를 살괭이, 그죠? 발음을 이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칸 있는데 간도 한자어에서는 인정한다. 그 다음에 털어먹다는 맞지만 떨어먹다는 안 된다. 예외다.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항으로 한번 갑시다. 자,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냐. 자, 거센 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가 표준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예문부터 밑에 것도 봅시다. 사망과 같은 취지예요. 그쵸? 근데 사망 경우와 달리는 거센 소리가 예사 소리로 변한 거예요. 거센 소리가 예사 소리로 변한 겁니다. 자, 표준어 규정이 공표된 1988년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해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의 대명사로 거시기보다는 거시기를 썼어요. 거시기. 거시기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시기가 더 익숙하죠? 그냥 여기다 그냥 다시 확인한 거예요. 거시기가 표준어요. 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의 고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나오냐? 할푼리 할 때. 그쵸? 야구에서 타자가, 그쵸? 3할, 7푼, 2리, 이렇게 되는 거죠. 2할, 5푼, 8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푼. 그 다음에 돈에서 땡전 한 푼. 그쵸? 그래서 푼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로 읽을 때는 분으로 발음하죠. 이거는. 그쵸? 한자로 읽을 때는. 그래서 시계 분침은 푼침으로 쓰지 않는다. 분으로 우리가 읽기 때문에 푼침으로 쓰지 않고 분침으로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푼리의 푼, 그 다음 동전, 땡전 한 푼 할 때 푼, 요것만 좀 남아있다. 그럼 다시 위로 가면 가을가리, 그쵸? 거시기, 그 다음 분침, 요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5항으로 갑시다. 자,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굳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했습니다. 자, 어원에서 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서도 뭐예요?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널리 쓰이게 되면 당연히 널리 쓰이면 표준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을 삼는 기준 중에 하나가 널리 쓰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낭콩, 고사, 사글세, 울력정당 이렇게 씁니다. 자,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 그것을 표준어. 그러니까 원형에 가까운 형태가 쓰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밝혀줘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갈비부터 휴지까지 있습니다. 이제 밑에를 한번 보고 다시 예문 올라가 볼게요. 자, 학문적으로는 어원이 밝혀져 있더라도 언중의 어원 의식이 약해진 경우예요. 자, 어원부터 멀어진 형태, 널리 쓰이면 표준어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 어원에 충실한 형태가 들어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말은 자, 어원에 충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쓰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표준을 삼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의 기준이 뭐라고요? 널리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낭콩은 중국의 강남 지방에서 강남콩이 때문에 붙여진 이름. 그러니까 사실은 강남콩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강남의 형태가 강낭이 됐다는 거야. 자, 제9항에 이제 남비가 냄비를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언중이 어원을 이제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변한 형태대로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반영해서 강낭콩으로 쓰게 된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참네. 좀 강남콩 했으면 얘는 여기서 예문이 빠졌을 텐데, 그죠? 그걸 강낭콩이라고 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뭐. 우리 할아버지, 그죠? 고조 할아버지, 뭐, 이러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뭐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죠? 네. 자, 예전에는 지붕을 일 때 쓰는 새끼, 좁은 골목길이나 길을 모두 고삿으로 써왔는데, 앞의 뜻의 말에 대해 어원의식이 희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일 때 쓰는 새끼, 좁은 골목이나 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의 뜻의 말에 대한 어원의식이 희박해졌다. 그래서 조사가 붙은 형태가 고사시, 고사슬 등으로 발음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옷을 밝히겠죠. 왜? 형식 형태소를 넣어봤는데 형식 형태소는 연음이 일어나요. 받침에. 근데 사람들이 고사시, 고사슬로 한다는 것은 사실 받침에 뭐가 있다? 시옷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그냥 시옷으로 정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속고삿. 그래서 초가 지붕을 일대 이형을 얻기 전에 지붕 위에 건너질러 잡아매는 새끼. 걷고삿. 그래서 지금 계속 시옷 받침이죠. 이형을 얻기 위해 걸쳐있는 새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붕을 일대 쓰는 새끼는 시옷 받침을 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3회 봅시다. 월세가 있어요. 그죠? 자, 뜻이 같은 말로 과거에는 사월세, 사글세가 과거에는 모두 쓰였어요. 그러나 사월세를 한자어 사월세로 보는 것은 사글세 음을 단순히 한자로 흉내낸 것이에요. 이렇게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자어 사월세, 그쵸? 한자어 사월세, 그쵸? 그냥 사글세를 한자로 흉내낸 거예요. 그러면 굳이 흉내낼 필요가 없지요. 그럼 사글세만 표준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쵸? 자, 다만 어원의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원을 의식한 형태가 쓰여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지지. 그쵸? 그래서 그 어원의식을 있는 형태를 표준어에 자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갈비, 간모, 휴지는 변화된 형태인 가리, 갈모, 수지 등으로 각각 쓰였으나 본래 형태가 더 널리 쓰이므로 갈비, 간모, 휴지의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했습니다. 다만 간모와는 별개로 비가 올 때 가드에 쓰던 곶갈비에서 생긴 물건은 뜻하는 갈모는 표준어예요. 그렇죠? 그럼 간모가 뭐냐? 간모. 이건 찾아보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사전 찾는 거를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기를 만든 돌림판에 믿고 끼는 사기로 된 고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 그릇을 만드는 돌림판의 밑구멍에 끼우는 사기로 된 돌림판에 끼우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간모, 그죠? 자, 별개로 이렇게 있죠. 갈모는 표준어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뜨리다. 밀뜨리다. 또 언중이 밀다의 뜻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뜨리다가 쓰이고 있어도 밀이라는 것이 언중이 밀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밝혀줘라. 자, 다만 뜨리다와 트리다는요 복수 표준어 전미사예요. 둘 다 인정됩니다. 그러면은 밀뜨리다를 인정했으면 밀트리다도 표준어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뜨리다와 트리다는 둘 다 표준어로 사용되는 전미사입니다. 그렇죠? 자, 적이라는 것이 있어. 적이. 자, 의미는 적다와 멀어지고 오히려 반대 의미. 그럼 적이 한번 찾아보면 적이 꽤 어지간한 정도로. 그러니까 적다와는 멀어졌죠. 그렇죠? 자, 오히려 반대 의미가 됐죠. 때문에 한조가 이제 적이가 널리 보고 있다. 근데 반대 뜻이 되었더라도 어원, 적다와의 관계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이를 표준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참 화가 나는 게 이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아니 이거는 오히려 반대 의미라며. 그러면은 멀어졌잖아. 멀어졌으면은 소리 나는 대로 그죠? 가는 게 적이 그죠?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적다의 관계를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위에 거 지금 다시 한번 오케이. 그래서 강낭콩, 고삿, 사글세, 그죠? 울력성당,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비, 그죠? 간모. 근데 갈모는 사글 만든 밑에 고리,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굴젓, 말갓, 물수란, 밀트리다, 적이, 휴지, 그죠? 그래서 요네들은 니은을 버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6항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